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규제지역 해제는 무조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 거래가 거의 올 수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는 당연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원자재 가격 마찬가지 올랐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제가 다녀봤을 때도 모델하우스 관계자들도 얘기를 했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비단 그것은 대부분 모델하우스 관계자들의 얘기고 그만큼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결국 거래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간에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에서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사겠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내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급급급 매물이 나와야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단지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차피 분양가 자체에서 프리미엄 P가 가격이 내리고 있고 마이너스 P까지 내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더 내리면 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특히 수성구 그리고 달 쓰고도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올랐죠. 3억짜리가 10억, 12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수성구가 대부분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내려도 아직 한참 더 내려야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구입을 하겠다. 특히나 미분양이 됐을 때 가격 할인을 하면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제 주변에서도 서로 논쟁을 합니다. 수성구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분양 아파트 할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가격 할인을 한다. 아니면은 공동구매, 소위 말해서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10%든 20%든 미분양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 많이 기다렸는 지금 규제지역 해제가 되었죠. 일단 7월 5일 날 기본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7월 5일 날 기준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독일 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한 단계 내려오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구의 모든 달서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정지역에서 다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단지 아파트 거래가 이제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그게 요구가 되겠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대로 한 단계 내려와도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마찬가지 1주택 지하주택담보자직 금지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 의무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대출에 대한 거죠. 그리고 DTI 50% DSR 6억 초과 주택 신용 차주 단위 DSR로 해서 40% 확대 적용. 기존적으로 수성구는 한 단계로 내려와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내려와서 향후에는 또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모든 규제들이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다가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걸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들을 다 해제를 한다. 마찬가지 덩치덕세 마찬가지 기존적으로 우리가 1가구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는 8%의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냈고 그리고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12%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런 취득세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그럼 8%면 8천만 원 세금을 내는 거고
12% 1가구 3주택이면 1억 2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고 기본적인 세율 부분에 35%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존에 뭐 건자에서도 제 주변에 뭐 건물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마찬가지 팔았는 분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팔았을 것이고 찾는 분도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지역 완화 부분을 듣고 나면 사실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물건들은 또 뭐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주변에 부동산들도 마찬가지 이제 수성구에 아파트는 팔아먹을 수가 없다. 거래가 되기가 힘들다. 남구로 가야 되겠다. 달속으로 가야 되겠다. 수성구에서 해먹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규제지역 완화가 기본적으로 뭐 수성구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가 내려와도 조정 대상 지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에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걸려 있다면은 더욱더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빠졌던 이제 모든 서구, 달서구, 동구, 특히 뭐 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꿈틀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인데 뭐 예전을 얘기하면 오늘도 뭐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지금은 뭐 2008, 9년도, 7년도하고 따지면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금리면 금리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면 가격.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미분양이 났을 때 실제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뭐 3억, 4억대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뭐 5억에서 8억, 11억까지도 나오죠. 이 마우스 말고 뭐 마우스 패널을 한번 사봤는데 글씨가 잘 써지는가 싶었어요. 이것도 뭐 사실 편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있고 아파트 목돈으로 다 주고 사는 사람들 없죠. 마찬가지 무이자 처리를 안 한다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너무 높고 그리고 분양 물량 자체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미분양 물량이 아파트 전체 물량이 보자 3만 세대 정도에서 4만 세대였다면은 지금은 9만 세대에서 약 10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 물량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 가격 차이도 사실 어마어마하죠. 4억에서 4억에 아니면 비싸봐야 두산 리브가 6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으면 5억에서 6억에서 10억 그리고 뭐 11억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금리의 차이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모든 것이 뭐 전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운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 된다면은 사실 부도가 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부도가 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원가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옷가게든 뭐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은 원가 정리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기업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 업체가 부도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완화가 마찬가지 될 것이고 그리고
취득세 부분 완화가 되죠. 일단 이익 보는 부분들이 앱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풀렸기 때문에 7월 5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7월 5일부터 해제가 되고 오늘은 발표만 했는 거죠. 7월 5일 해제가 되게 되면은 실제 취득세 이익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기존에 규제받던 것들이 다 풀리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모든 분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뉴스에 통해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좀 앱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면 풀리면 아무래도 기본 또 투기 세력들은 조금 움직이죠. 그렇다 보면은 눈에 그게 보이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기를 했던 투자를 했던 주식을 했던 그리고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마찬가지 투자 투기를 했던 분들 조금 저렴하게 내려서라도 이 기회에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급매로 급하게 파시지는 또 않을 겁니다. 심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은 손을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파트 투자를 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정상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털고 내리는 경우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 이게 기회다 싶어서 아예 급매물로 아파트를 정리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분양권 정리를 하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매물들도 마찬가지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이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몰빵 개념으로 해서 꿈틀꿈틀 거리지 않을까. 극하다가 반응이 없다면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의를 빌리죠. 빌려서 하기 때문에 다시 포기를 하는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의 신탁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포기를 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휩쓸려서 군중심리에 따라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7월 5일 이후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아직까지 움직일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월 5일부터 뭔가 꿈틀거리는 조짐이 분명히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7월 5일 이후로 구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익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먼저 구입하신 분들은 너무 배 아파 하지 마시라. 병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그 시절에 조금 저렴하게 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아파트도 가격이 다시 꿈틀거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기본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놔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하는데요. 일단은 뉴스는 뉴스대로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고 제 의견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제 의견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쯤에는 7월 5일부터 약간 꿈틀거릴 수 있는 기미는 있다.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취득세 완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죠. 보통 상가주택이 10억, 15억, 20억 넘는 경우가 대만이기 때문에 그런 대출 부분이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뭐 구입을 하시는 부분들을 마찬가지 그런 것들 자체가 실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꿈틀거린다고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게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셔야 되고요. 굳이 묻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